최근 경기도 용인의 그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를 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7월 3일이었죠. 강영 훈련사가 이 폭스테리어에 대해서 안락사를 언급을 했고, 또 그렇게 한 이유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반려견을 키울 때는 그 견종에 대한 특성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보호자분은 이 폭스테리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행동학적이라든지 또 이 아이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된다든지 기본적인 어떤 패티켓이라든지 또 이 반려견의 어떤 견종의 특성 전반의 어떤 지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고, 그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결국 이런 큰 사고를 치는 상황으로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명 존중, 반려견의 생명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이 반려견들의 어떤 특성,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어떤 소양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소홀해요. 지식적으로 굉장히 얕은 생각을 가지고 그냥 강아지 그냥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접근들이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폭스테리어라는 견종은 어떤 견종일까요? 19세기 말경에 영국에서 이제 애완견으로 지정이 된 이 폭스테리어는 어깨가 40cm 높이로 된 작은 개거든요. 근데 원래 이 폭스테리어라는 견종이 사냥을 하던 견종이에요. 여우 사냥을 했어요. 그럼 얼마나 날카롭고 민첩한 그런 여우들을 사냥을 했던 그런 견종이란 말이죠. 순간적으로 확 훅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이 견종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폭스테리어라는 견종, 굉장히 예민한 감각과 민첩한 행동, 그리고 총명한 두뇌를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훅 들어갑니다. 색깔은 흰 바탕에 검은색과 황갈색의 어떤 얼룩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이 이 아이의 용도가 사냥견이기 때문에 이 사냥견에 맞게 내가 정말 잘 키울 수 있게 어떤 트레이닝을 시키고 지식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를 많이 고민했다고 하면 지금의 문제들은 분명히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함께 이 생활하는 반려견이 다른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 어떤 고민들을 해야 될지를 충분히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어떻게 잘 키우고 내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내 아이를 어떻게 세상에 나타냈을 때 어떻게 입마개라고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한다는 거죠. 참 법률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들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는 전혀 이런 문제들은 계속 발생할 거란 거죠. 하나의 부분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앞으로도 더 많은 이렇게 물림사고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의 중요성, 강아지를 키우면서 알아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무조건 획일화된 지식만 들어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강아지 대통령이라고 하지만은 그 강아지 대통령이라는 칭호가 이 행동학을 하는 어떤 훈련사의 어떤 리더인 분이 결국에 강아지 대통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의학적인 부분이나 행동학적, 그리고 심리학적인 부분도 있고 페노스도 있고 이런 다양한 부분의 전문가들을 되게 많거든요. 미용학도 있고 하여튼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하나의 부분에 있는 분이 뭔가 그 획일적으로 전달되는 메시지가 딱 먹히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거의 공부하지 않고 그냥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개성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강아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것처럼 강아지들도 다 다르거든요. 그럼 다 다른 강아지를 누가 제일 잘 볼 수 있냐? 곁에서 내가 가족처럼 볼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잘 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내 강아지의 입맛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내 강아지가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공부해서 그리고 내가 실천을 해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얘가 이런 반응을 하는구나. 그래서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안락사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들에서 강아지 안락사 당하는 거 저도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 이제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꼬맹이 때 진돗개를 좋아해서 제 6학년 때죠. 지금 제가 41이니까 6학년 때면은 엄청 오래된 이야기인데 1990년대죠. 그 시절에 진돗개 중에 사람을 무는 개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냐? 총으로 쏴서 죽는 상황까지 갔어요. 왜? 사람 계속 무니까. 도저히 정말 뛰어난 훈련사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훈련사 분들로 통계를 못 해내는 강아지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강아지들이 성격이 형성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강아지들은 거의 보통 12년, 13년, 뭐 오래 살면 그 이상도 살긴 하지만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지만 성격이 형성되는 거는 1년, 2년? 2년 되면 성형이 되잖아요. 그 2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나게 됩니다. 유아기부터, 유년기부터, 청소년기부터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이 사이클이 2년 안에 다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아지를 키우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이해됨이 결국에 반려견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고 올바른 패티켓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웃을 조금 더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강아지 안 물어요가 아니라 내 강아지 물 수도 있으니까 입마개 하고 또 예의를 지키고 배려를 하는 문화 속에서 나 강아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반려동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화를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제 그 안락사를 통해서 이제 그 매스컴의 어떤 미디어들이 계속 이제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메시지는 그 강아지를 안락사 하느냐 안 하냐가 아니라 이 반려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이런 상황들은 반복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 반려동물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훈련이라든지 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보호자는 자기 견종에 맞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그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할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사모가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교육적인 메시지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랬거든요. 강아지 키우면서 정말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을 원했고 강아지를 장난감처럼 구매하고 판매하고 또 분양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커뮤니티가 아니라 사람의 어떤 삶의 한계 속에서 누군가를 또 배려하고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나누면서 강아지가 함께 성장했다가 떠나보낼 때 그들을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공간에 강사모가 있기를 바라서 지금 현재 다음 포털에 다음 강사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에게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자 박사과정을 했고 또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을 고려한 가상 공동체의 지식 공유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식 공유에 대한 생각들을 좀 커뮤니티에 담아야 결국에 반려동물에 대한 어떤 인식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2014년부터 계속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 번쯤 기회는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께 정말 제 마음에 있던 그런 이야기들 조금 더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아지 좀 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말 그 어린아이들을 무는 일들은 제발 좀 이 사회에서 좀 많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반려인들이 조금 더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사모 최영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